여러분 안녕하세요. 13주차 제2강을 시작하겠는데요. 노년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프로그램의 개념과 유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영역, 노인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 영역별 노인평생교육 프로그램 실제 등에 대해서 수업하겠습니다. 노년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중에 프로그램의 개념과 유형을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개념. 프로그램이란 사용하는 기관이나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대체로 프로그램이란 어떤 활동의 진행 과정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나열한 진행 순서표나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본래 미리 쓴다는 뜻을 지닌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로서 17세기에 처음으로 문헌에 나타났으며 운동회의 순서와 연주 곡목 순서 등을 미리 짜놓은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사고와 사상들 그리고 실행을 다루기위해 쓰여지기 때문에 다소 혼란스러운 용어이기도 합니다. 사실 프로그램은 공공기관인 학교나 기관의 실제 상황에 맞추어 쓰고 있는 커리큘럼과 종종 동등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는 자주 커리큘럼이라는 용어와 혼동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는 학교 교육 과정의 커리큘럼이나 코스와 유사하지만 규범적이고 필수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후자와는 다르게 이해됩니다. 커리큘럼은 구체화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회를 찾아 학습하는 구조화된 개념입니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과 커리큘럼의 비교를 보시겠습니다. 커리큘럼은 구체화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회를 찾아 학습하는 구조화된 개념이고요. 프로그램이란 커리큘럼보다 훨씬 넓은 의미를 가지며 교육 대상과 전문 성인 교육자가 참여함으로써 모든 활동의 결과로서 생겨난 것입니다. 교과목 위주이고요. 개인적 문제와 요구입니다. 학점에서는 커리큘럼은 학점을 따는 거고요. 프로그램은 비학점화입니다. 설계자는 선정된 전문가와 자문위원이고요. 프로그램에서는 학습자와 평생교육사가 해당되겠습니다. 주제는 전문가에 의해 학습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식, 기술, 태도, 가치 등입니다. 학습자의 특정한 요구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초점은 내용 중심, 문제 과제 중심, 장점은 학습 목표나 활동이 명백히 제시되며 학습 내용이 체계적이고 조직화된 계열성을 지닙니다. 학습자의 개인적 경험을 최대한 이용하며 이를 통해 요구에 즉각 부응하는 게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프로그램 개념을 보면 보일리에 의하면 프로그램에 대한 정의는 커리큘럼의 그것보다 훨씬 넓은 의미를 가집니다. 프로그램은 교육 대상과 전문 성인 교육자가 참여하는 모든 활동의 결과로서 생겨난 하나의 산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면 그것은 욕구 분석, 계획 지도, 개발, 평가, 보고 등의 모든 활동을 포함됩니다. 분에 의하면 프로그램 개발이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 설계, 이행,
평가 및 그 효과의 측정에 있어서 사회교육 조직, 사회교육자 및 학습자들의 개별적인 노력이나 집합적인 노력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정이란 개별 학습자 및 학습자 집단 그리고 관련 기관 내에서 행동의 변화를 극대화하는 교육 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그 설계에 있어서 사회교육자, 관리자, 학습자, 학습자 집단 및 학습체제의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집합적인 활동을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부는 프로그램의 기획, 시행 평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프로그램 개발의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정의하였죠. 자, 코왈스키가 맞죠? 프로그램 개발과 프로그램 계획을 구분하여 프로그램 개발을 보다 광의의 의미로 규정짓고 프로그램 개발의 범위를 프로그램 기획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프로그램 개발 개념 접근에 있어 학자들의 다양한 시도가 있습니다. 보일리에게는 프로그램 개발이란 커리큘럼이 가지는 의미보다 훨씬 광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출발점이 되는 요구와 문제라는 용어는 상호 교환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요구는 다분히 개인적인 반면에 문제는 지역 사회나 집단 상황 하에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자주 상호 교환적으로 쓰입니다. 보일리에 의하면 프로그램이라는 개념은 프로그램에 관련하여 우리가 역동적인 여러가지 중점 사안들과 아울러 검토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그리고 문화적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일련의 노력입니다. 전문가 집단들과 같이 참여한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활동과 의사결정의 과정으로 지역사회와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일입니다. 문제 해결 그룹의 중요성을 역설했다는 점에서 다른 이론가들과 차별화됩니다. 궁극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이란 학습자의 역동적인 요구를 분석하여 교육 목표를 수립하고 교수법을 기획, 교육 활동을 실시, 평가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유기적인 일련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유형을 볼까요? 개발 프로그램 유형의 프로그램은 수요자, 지역사회 혹은 사회 단위들의 주요 문제를 인식하게 합니다. 교육적 프로그램은 문제가 성공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독려하며 개발되어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도 대처하게 합니다. 이 유형의 프로그램은 사회가 발전하는 변화의 비율에 따라 그 중요성도 점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세상과 변화하는 속도에 끊임없이 적응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개발 프로그램은 계속적인 방향 제시와 변화에 적응할 필요성을 가집니다. 기관 프로그램은 기관이 주도적으로 개발하여 기관의 이념이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중점을 두는 것은 사고와 의사소통과 같은 개인의 기본 능력의 발달과 성장에 관한 것입니다. 한 개인이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하여 여러 원리의 내용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기관적이라는 용어는 기관 본연의 임무와 프로그램의 요점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이 유형에서 프로그램 개발은 교육자가 학습자가 원리를 습득하는 것을 돕는 것과 지식의 조직적인 실체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기관 중심 프로그램에서 학습 기회는 구조화되고 특수한 목적을 성취하기에 주의 깊게 기획됩니다. 사이치 걸스카우트 프로그램, 대한 노인회사나 노인교실 프로그램, 불교대학 프로그램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정보 프로그램 유형은 종종 성인 교육이나 계속 교육에서도 발견됩니다. 이것은 주로 교육자와 프로그래머, 학습자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학생은 교육자에게 질문을 하고 해답을 얻습니다. 정보 프로그램은 학습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 필요하거나 요구되는 새로운 정보로부터 프로그램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실버 세대를 위한 컴퓨터 교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프로그램의 개념과 유형을 보면 표에 보시면 요인은 주 목적, 목표, 도출, 지식의 사용, 학습자의 참여 등에 있는데요. 주 목적에 있어서 개발에는 개인, 집단, 지역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합니다. 기관에서는 개인의 지식, 기술과 기본 능력, 가능성을 향상과 성장입니다. 정보로는 정보 교환이고요. 목표 도출에서 주로 수요자의 문제와 욕구로부터 이끌어냅니다. 교육자, 원리, 학문으로부터 도출합니다. 새로운 규정, 연구, 조사, 유용 가능한 새 정보로부터 도출합니다. 다음으로 지식의 사용을 볼까요? 지식이나 내용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수단입니다. 지식이나 내용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그램은 어떻게 목적을 달성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내용은 즉각 적용을 위해 수요자에게 전달됩니다. 학습자의 참여, 프로그램의 속성과 반경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는 데 참여합니다. 학습 경험을 실행하는 데 참여합니다. 주로 정보 습득자로 참여합니다. 프로그래머 역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효용성의 기준이 있는데요. 프로그래머의 역할에 있어서는 욕구를 파악하여 전체의 교육 과정을 조절하고 평가합니다. 촉진자의 역할과 중개, 결과의 토론을 합니다. 교수 과정을 통하여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기관이고요. 필요한 정보 해답을 제시합니다. 효용성의 기준을 보면 개발에 있어서 개인, 집단, 지역사회가 문제 해결 기술을 어느 수준까지 발달시켰느냐에 따라 달려있고 문제 해결의 질 정도에 따라 효용성이 결정됩니다. 효용성은 수요자가 내용과 의도된 역할을 얼마나 소화해냈는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효용성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었나, 얼마나 많은 정보가 보급되었는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프로그램 기획에서 프로그램 개발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ADDIE 모형을 근간으로 PADDIE 모형이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개발 PD. 자, 기획은 P, 분석 A, 설계 D, 개발 D, 실행 I, 평가 E 모형에 따라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기획은 프로그램 개발 과정의 첫 번째 과정으로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 방향 설정 단계입니다. 프로그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반적인 준비 활동으로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단계화된 계획 과정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을 왜 개발해야 하는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내놓을 구체적인 결과물이 무엇인지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기획을 보시면 프로그램 기획의 주요 내용,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 확인, 프로그램 아이디어 창출, 프로그램 환경 분석, 잠재적 고객의 분석, 학습 요구 분석 및 우선순위 결정, 학습 목적, 목표 진술 등이 있습니다. 노년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과정에서 피터슨의 노인 교육 프로그램 기획 과정을 보겠습니다. 피터슨의 노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의 중요 질문은 노인 교육 기관들이 기획을 수립, 실행하거나 변경하는 과정에서 주요 고려 사항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피터슨은 노인 교육 프로그램 기획 과정 보면 각 개발 과정별 중요 질문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자, 단계는 시작과 사전평가가 있고요. 뒤에 또 있을까요? 네, 계획이 있고요. 조직 배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 조성이 있고 자원, 규모가 있어요. 또한 관리 전략이 있습니다. 자, 앞으로 다시 가서 피터슨이 시작에서는 프로그램의 기원, 질문 내용입니다. 지역사회 요구에 대한 반응, 노인들의 요구에 대한 반응, 제도적 규정의 변화에 대한 반응, 특별 지원 여부, 기증, 기금 등이 있고요. 질문 예시에서 프로그램이 기관 내의 동기에 의해 시작되었는가, 아니면 외부의 강제에 의해 시작되었는가, 그것은 노인들의 요구, 기관 내의 지도층, 제도 변화, 지역사회의 문제, 필요, 요구 등에 대한 반응이 있는가, 아니면 특별한 기회 때문이었는가. 다음으로 사전평가를 보겠습니다. 실행 가능성 확인, 대상 집단의 관심 고려, 어떻게 또 누구에 의해 프로그램의 가능성이 결정되었는가, 주어진 시간과 자원이 어느 정도까지 고려되었는가, 대상 집단이 구체적으로 기술되고 그들의 실제적인 관심이 고려되었는가가 문제입니다. 자, 계획에서 외부 자원, 자문위원 등 고용 직원의 역할, 자원자로서의 노인 참여, 자원 간의 연합 방법, 유사 프로그램 분석, 누가 프로그램 기획의 실행을 결정하는가, 계획, 책임이 어떻게 분배되고 조정되는가, 다른 프로그램의 벤치마킹 가능성은 어떠한가. 다음으로 조직 배치를 보겠습니다. 실행기관의 선정, 개발 및 운영 등 실행조직 구성 및 선정, 비공식적인 지원 프로그램, 어떤 관리자, 부서, 과 또는 관련 기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책임을 맡길 것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조직 구성 및 선정에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 기금 조성 및 자원에서 보면 초기 비용의 결정, 장기간의 재정 수요 계획, 수업료 결정, 보조금, 기금, 그리고 기관의 수익에 따른 무료 제공의 결정, 자원봉사자와 유급 직원의 균형, 기금 마련에 있어서의 협력, 필요 자원이 어떻게 결정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 분석과 더불어 어떤 추가 사항들이 고려되었고 이런 사항들이 프로그램의 대상 집단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실제 경비와 비교해 초기 예산은 어떻게 산정되었는가, 자원봉사자들과 유급직원 이용 간의 균형점은 어디 있는가. 다음으로 규모를 보면 사업 규모, 이상적인 프로그램 대상 규모 설정, 소그룹, 소지역사회 규모, 보다 큰 기관 단위의 규모,
여러 개의 관할 구역으로 나뉘는 거대 규모, 단일 초점 프로그램으로 인식되게 할 것인가, 다중 초점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것인가. 프로그램이 시범적인 사업이나 소규모 사업으로 시작되었는가, 프로그램의 이상적인 참여자 수는 얼마로 계획되었는가, 규모가 어떻게 변했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 등입니다. 관리는 내규에 기초하여 참여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관리입니다. 기관에 의한 관리나 복합관리, 관리의 애로점, 어떤 내규나 관리 원칙들이 개발되었고 이는 누구에 의한 것인가, 어떻게 주체기관이 프로그램의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는가, 어느 정도까지 프로그램이 독자적인가, 관리와 권한 갈등은 무엇이고 이것이 어떻게 해소되는가. 자, 이고요. 전략은 프로그램의 지속 기간, 이상적인 성취와 결정, 평가와 방향 전환의 메커니즘, 프로그램이 단기 프로그램으로 인식되었는가, 장기 프로그램으로 인식되었는가, 성장해서 도달하려는 이상향이 있었는가, 만약 어떤 방향이 실행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방향 전환이 결정되는가, 실패는 어떻게 평가하고 수정되는가 등이 있고요. 자, 다음으로 피터슨의 노인교육 프로그램 기획 과정에서 프로그램과 커리큘럼의 차이점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기획은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활동으로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을 확인, 프로그램 아이디어 창출, 프로그램 환경 및 잠재 고객 분석, 그리고 학습 요구 분석과 우선순위 결정, 학습 목적, 목표 진술이 이루어집니다. 자, 노인 교육 프로그램 요구 분석이 있는데요. 자, 교육에는 요구라는 말이 빈번히 등장합니다. 요구의 개념은 1930년 미국의 더글러스 와플스가 쓴 성인들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는가의 연구 이후의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타일러는 요구란 개인의 현재 상태와 확인 가능한 학습자 집단 및 사회적 기준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즉, 학습자가 사회적 기준과 관련하여 나타내 보이는 차이가 바로 요구라는 것입니다. 노울리스에 의하면 교육적 요구는 학습자가 학습자 조직 사회 이익을 위하여 학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학습자 조직 사회에 의해 파악된 더 높은 수준의 요구와 현재 수준 사이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보일리는 요구란 현재 상태와 앞으로 되어져야 할 것 사이에 존재하는 혹은 현재 상태와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것 사이의 차이에서 출발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구는 불균형의 상태를 일으킵니다. 현재 상태와 변화된 새로운 상태의 차이는 더 발전해야만 합니다. 이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구는 항상 차이를 의미합니다. 김도수에 의하면 요구 분석은 현재의 상황에 처하여 바람직한 목표 사이의 차이를 결정하고 이러한 차이를 우선순위에 따라 정한 다음 사회교육적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선정하는 하나의 조작적 공식의 과정입니다.
요구의 유형을 보면 모니트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학습자의 교육 요구를 분류했습니다. 기본적인 인간 욕구는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5가지 유계적인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충족되지 못한 욕구 때문에 항상 동기화되어 있으며 이 욕구는 충족되어야 할 순서에 따라 이계화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위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선행 욕구가 충족되어야 다음 욕구가 높아집니다. 자, 표에서 보시면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입니다. 자, 1차적 욕구는 식욕, 성욕, 수면 배설 활동 등 생리적 욕구를 말하고요. 자, 2차적 욕구는 욕구의 발달로서 안전의 욕구, 애정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등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안전의 욕구는 위험, 고통으로부터의 회피, 안정. 자, 애정의 욕구는 애정, 친화, 소속감이고요. 그 다음에 존경의 욕구는 승인, 존경, 지위, 명예입니다. 자아실현의 욕구는 자기완성, 삶의 보람으로 들 수 있고요. 자, 요구의 유형은 이렇듯 생리적 욕구에서 출발하여 자아실현의 욕구로 이전해 갑니다. 생리적 욕구는 인간이 생존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식욕, 성욕, 수면욕 등에 관한 욕구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한 다른 욕구는 동기화되지 않습니다. 생리적 욕구가 만족되면 다음 단계인 안전의 욕구의 강도가 높아집니다. 자, 이것이 만족되면 사회적 욕구인 애정, 소속의 욕구가 강해지고 이러한 순서대로 요구 충족을 이루게 됩니다. 충족 욕구의 이계는 결핍 욕구와 성장 욕구로 나뉘며 상위 욕구가 단순한 생리적 욕구의 충족이 아니라 성장을 지향하는 자아실현이라는 점입니다. 자아실현 욕구는 지적 욕구와 심미적 욕구, 자아실현 욕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든 수준의 욕구는 자아실현의 욕구로 귀결되므로 인간의 성장 욕구는 바로 자아실현의 욕구이고 그 외의 욕구는 기본 욕구인 결핍 욕구입니다. 표 매슬로우 욕구 이계를 보시겠는데요. 잠깐만요. 표라고 보기엔 자, 감지된 그리고 표현된 욕구는 개인에 의해 더 필요한 것이라고 그려됩니다. 학습자는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감지된 요구는 학습자가 인식하고 있을 뿐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는 요구를 말합니다. 청소년 지도자는 그러한 것을 느끼도록 청소년 학습자를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표현된 요구는 학습자에 의해 언어나 문장으로서 표현되거나 행동하여 가시화된 요구를 의미합니다. 감지된 요구를 표현된 요구로 전환시키도록 도와주는 수단이 바로 요구 분석입니다. 여기 우리 청소년 지도자도 있지만 우리 평생교육사에게도 이게 포함이 될 것 같고요. 자, 규범적인 욕구를 보면 개인이나 집단의 어떤 수준이 표준에 비교하여 그것에 미치지 못할 때 그들은 요구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규범적인 요구라고 합니다. 규범적인 요구는 객관적인 차원에서 진단된 요구입니다. 즉 잠재적 학습자의 현재 상태와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상태 간의 차이 혹은 그 부족분을 의미합니다. 잠재적인 학습들이 미래에 마땅히 성취해야 할 기준과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현재의 상태 사이의 결핍이 요구이며 이는 학습자가 교육이나 학습 활동을 통해서 도달하여야 할 규범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교육적, 비교육적 욕구를 보겠습니다.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받은 그룹과 제공받지 못한 그룹을 비교할 때 나오는 차이에서 오는 요구입니다. 청소년들이 유행 및 패션에 민감하여 다른 또래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받은 그룹과 제공받지 못한 그룹을 비교할 때 나오는 차이에서 오는 요구입니다. 청소년들이 유행 및 패션에 민감하여 다른 또래 친구들처럼 유행하는 옷을 사달라고 부모에게 조르는 것도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교적인 욕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상대적인 요구로서 그 자체가 현실적인 요구를 반영하는 적절한 수단으로 간주될 수는 없습니다. 노년교육 요구 분석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노년교육 요구 분석이란 노인 학습자들의 미래의 바라는 상태와 현재 상태 간의 차이를 규명하는 것입니다. 노년 교육에 있어서 요구는 크게 두 가지 맥락에서 확인되어 왔습니다. 특정 개인에 요구되는 것, 인간의 발달 과업에서 요구되는 것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피터슨은 사적 요구와 공적 요구로 구분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노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은 참가 예정자의 사적 요구와 공적 요구를 동일하다고 간주하고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을 간과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 둘 각각의 요구가 현저하게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교육 수준, 직업, 특정 세대의 인생 경험의 여러가지 역량 등과 같은 일련의 요인들이 교육적 요구에 관계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상호 모순될지도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년 교육 요구 분석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초기 교육을 받지 못했고 학습 경험이 빈약한 사람들은 생활상의 문제에 대처하는 능력에 크게 관련된 기초 기능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초기 교육을 받을 때의 좋지 않은 경험이 그러한 기능을 제공해주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함으로써 계속 교육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의 참가를 방해하는 결과가 될지도 모릅니다. 노년 교육 요구 분석의 의미에 멜리암과 럼스던은 교육적 요구와 일반적 요구를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요구와 관심사를 구별하여 노인들의 요구와 관심사 두 가지 모두에 기초하여 무언가 보다 중요한 창조적인 요구 분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노인들의 충분한 요구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노인 자신에게 있어서 자각되지 않은 프로그램 기획이 이루어질 것이며 여기에 참가하게 되는 노인들도 적어질 수 있습니다. 노년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과제가 요구 분석입니다. 노인의 교육적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교육의 목적 또는 내용과 방법에 적절히 반영하였을 때 비로소 노인 교육에서 높은 참여도와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는 노인 교육에서 학습자 요구에 부응하는 내용은 교육 내용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구 분석의 기능을 보겠는데요. 프로그램 개발의 나머지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어느 정도로 수행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정 교육 목표 및 내용이 왜 선정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정당성을 제공해 줍니다. 다른 노인 관련 서비스와 활동 등 해당 노인 교육기관 전략을 연결시켜 줍니다. 노인교육 요구 분석 과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획인인데 1단계에서는 요구 분석에 필요한 정보 선정 및
정보원 확인, 요구 분석 상황과 목적 결정 후 누가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정보원을 확인합니다. 2단계에서는 요구 분석의 절차 결정인데요. 정보원에게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몇 회에 걸쳐 요구 사정을 할 것인가 등을 결정합니다. 3단계에서는 요구 분석 도구의 선정인데요. 각 분석 도구의 특장점을 파악하여 해당 요구 분석 의도와 대상자의 적합한 도구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4단계에서는 요구 분석 도구의 제작입니다. 자, 두 번째 실행이고요. 실행인데 요구 분석 계획서가 작성되면 계획된 일정과 해당 도구의 실행 절차에 따라 자료를 수집합니다. 세 번째 분석 정리인데요. 자료 수집이 끝나면 자료를 분석하여 정리하는데 요구 분석 목적 및 요소별로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해결 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해결 방안은 교육 프로그램 외에 다른 개입 활동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으로 연결되는 안의 경우 프로그램 개발 내용에 관한 것 외에도 운영에 대한 것으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내용, 즉 프로그램 목표, 방법 등에서의 시사점 혹은 방향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는 방식의 내용 정리도 유용합니다. 여러가지 대안 중 실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요구 분석과 결과가 즉각 실천될 수 있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노인 교육 요구 조사 방법에서 학습자에 대한 직접적 조사가 있는데요. 설문지나 면접을 통하여 대상 집단에게 학습에 대한 요구를 직접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조사 대상이 노인일 경우, 특히 교육 수준이 낮거나 문자 해독 또는 자기 표현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습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요구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노인 학습자는 오랜 기간 교육적 경험과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난 채 살아왔으며 과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교육적 문화적 혜택을 많이 받지 못했던 배경으로 인해 자신들이 교육적으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정확히 표현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다음 두 가지 간접적인 방법을 통하여 학습자 요구 조사를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나 관련자에 대한 간접적 조사, 노인 및 노인 교육 전문가나 교육 관계자, 자문위원에게 면접이나 설문을 활용하여 노인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견해를 수집하여 간접적으로 노인 교육 요구를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보호자인 자녀나 배우자 등도 이상적인 조사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선행 연구나 문헌을 통한 조사를 보겠습니다. 2차적인 자료, 즉 노인 학습 요구에 대한 선행 연구나 문헌을 분석함으로써 더욱 체계적으로 정리된 요구를 찾아내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특수한 다른 목적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의 연구를 통하여 노인 교육에 대한 요구를 이끌어내는 것도 합리적이고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자, 노인 교육 욕구를 보겠습니다. 우선순위 결정을 보겠습니다. 다양한 선택 항목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이죠. 설문조사 등을 통해 선택하는 형인데요. 주어진 선택 안에서 복수 항목에서부터 비교적 자신에게 일치하는 것을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와시어맨의 조사 결과인데요.
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취미나 공예 강좌, 인문과학, 사회과학 순인데요. 취미나 공예가 제일 인기가 높네요. 그리고 제공하는 교육기관에서 강좌를 줄이거나 주력하려는 강좌를 선택할 때 유행합니다. 와서맨 조사 기록에 따르면 비즈니스 강좌를 제공하는 것보다 공예 강좌를 제공하는 것이 노인에게 좋을 것입니다. 한계점이 있어요. 우선순위 결정형의 한계점은 선택 항목이 자기 자신의 요구나 관심사에 일치하지 않든 주어진 항목에서 응답자가 무조건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응답자가 실제로 그러한 활동에 자진해서 참가하거나 관심을 가지는지가 정확히 나타나는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개방 형태의 조사를 보겠습니다. 선택의 여지를 제한하지 않고 비교적 융통성 있게 조사를 합니다. 그린과 언더리는 교육적 요구가 사회경제적 계층에 의해 달라지는 결과를 도출한 바가 있습니다.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계층, 범죄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데 대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요구, 중상류 계층은 독서회, 토론회 등과 같은 표현적 활동에 대한 요구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한계점이 있습니다. 응답자 자신에게 개방 형태의 조사 한계점은 응답자 자신에게 중요하지만 응답할 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항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응답자가 응답한 교육활동에 실제로 참가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전문 패널 조사를 보겠습니다. 전문가, 참가 대상자, 프로그램 실시 기관 등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요구 분석을 하는 방법입니다. 전문가로부터의 정보는 연구보고, 패널 토의, 관계자와의 면담, 실태조사, 질문조사 등에 의해, 그리고 실시기관으로부터의 정보는 면접, 견학, 질문지 조사, 자문위원회 등에 의해 수집이 됩니다.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는 이들 중 하나만으로는 불충분하여 여러 집단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서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벌써 정리하기가 왔는데요. 자, 프로그램과 커리큘럼의 차이점을 파악하기. 또 프로그램 기획은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단계이다. 주요 활동으로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 확인, 프로그램 아이디어 창출, 프로그램 환경 및 잠재 고객 분석, 그리고 학습 요구 분석과 우선순위 결정, 학습 목적, 목표 진술이 이루어진다. 자, 벌써 끝났나요? 너무 빨리 끝나네요. 자, 여기 저희가 좀 더 살펴봐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이 강의, 자, 여기 뒤로 좀 돌려볼게요. 돌려보고 뭘 아까 지나친 게 있나요? 자, 우리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잠시 한번 더 보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생리 욕구는 우리가 태어나서 우선 먹고 살아야 되고 하는 기본적인 건데요. 식욕이나 성욕이나 수면, 배설 등 이거는 우리가 생리적인 어떤 현상이니까 우리가 그 가장 기본적인 거죠.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이제 이게 식욕이나 성욕이나 수면, 배설 등 이런 게 해결이 되면 위험, 고통으로부터의 회피, 안전 이런 걸 또 이제 우리가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안전의 욕구라고 하고요. 애정의 욕구, 우리가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면 이제 뭐 사랑을 받고 싶어 하고 또 칭찬을 받고 싶어 하고 또 어떤 단체나 뭐 아니면 조직에 적을 두고 이제 소속되어서 뭐 어떤 일을 해보고 싶은 거, 뭐 어떤 정치 또는 어떤 뭐 우리 동창회도 될까요? 산악회, 동창회, 뭐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죠. 자, 존경의 욕구는 뭔가 이제 배고픔도 해결됐고 안전한 것도 그다음에 사랑도 다 모두 게 안정되니까 안정을 시키고 이제 안정되니까 존경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뭐 자격증을 딴다든지 학위를 딴다든지 뭐 어떤 것들을 이게 더 나은 삶을 살면서 남들에게 이렇게 남들이 이렇게 높여주는 것을 추구하게 되죠.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단계에 보면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는데 여기 심미적 욕구도 있고 또 두 가지가 더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는 이제 존경도 받았고 명예도 뭐 어느 만큼 갖출 거 갖췄고 돈도 벌었고 자기 완성, 삶의 보람이란 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어디 기부를 한다든지 또 이런 것도 있고 또 자기 완성이라고 하면 내가 자서전 같은 것도 쓰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거를 아름답게 뭐 마무리하고 하는 어떤 그런 단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욕구는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다 이게 적용이 되고 작용이 되는 욕구입니다. 이런 욕구가 없는 분은 뭐 아직 한 분도 안 계시겠죠? 모든 분이 다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또 뭐 또 볼 게 있을까요? 이게 그리고 한 번 더 살펴볼게. 그리고 여기 한번 쭉 복습을 한번 해 보시고요. 자, 이번 시간도 슬로우 여러분, 노년 교육 요구 분석의 의미에서 초기 교육을 받지 못했고 학습 경험이 빈약한 사람들은 생활상의 문제 대처 능력에 크게 관련된 기초 기능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 혹은 초기 교육을 받을 때 좋지 않은 경험이 그러한 기능을 제공해주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한다. 그래서 우리 교육이나 공부는 재미와 흥미가 따라야 합니다. 재미도 있어야 되고 흥미도 있어야지 공부도 하고 싶은 거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부는. 그래서 하고 싶은 걸 하라고 하죠. 자, 그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어느 정도 수행할지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요구 분석은 했고, 또 기회 1단계, 2단계, 3단계 다 보셨고요. 자, 쭉 넘어가서
자, 이렇게 해서 13-2강도 이제 마쳐야 될 때가 됐는데요. 여러분 정리하기 위해서 한번 쭉 또 보시고 13-1강에서 프로그램과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제 차이점을 쭉 보셨고요. 우리 13-2강에서는 프로그램 기획은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단계다.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우선순위 결정, 학습 목적, 목표 진술 이런 것들로. 자, 여러분 13주 차도 약 80분간 강의를 했는데 너무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